반지름 길이가 R인 중심인데 지금처럼 공식 이렇게 만들어졌거든. 외워야 되는데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기로 합시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얘네가 우리는 원래 호의 길이 어떻게 배웠어? 360도분의 세타에 곱하기 2파이 r이 바로 호의 길이였단 말이야. 그죠? 360도분의 중심각에다 곱하기 2파이 r. 중학교 때 배웠고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그죠? 근데 360도가 누가 맞다고 했어? 360도가 누가 맞다고 했어? 포도 뽑으라면. 그래, 2파. 그래서 얘네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세타하는 거야. 되게 단순한 원리다, 그치? 외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죠? 그 다음에 넓이는 뭐라고 배웠어? 360도분의 누구? 바로 세타에다가 파이 r의 제곱이지. 근데 얘네 2파이라며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2, 그래서 2분의 1 세타 r 제곱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r 세타가 뭐라고 했어? a라고 했잖아. 그럼 r이 하나 더 남았지. 그래서 rl이라고 하는 거야. 호의 길이와 반지름 곱해서 2로 나누면 그냥 넓이가 나온다. 중학교 때 맨날 이거 다 계산으로 바꿨는데 그럴 필요 없이 호 길이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해갔나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기로 하면 중심각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1r이 아니고 둘레 길이의 12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옛날에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야. 수능에 이런 게 나와.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고3 모의고사 나와. 그럼 간단히 풀 수 있겠지. 호의 길이가 2분의 1 뭐라고 했어? 둘레의 길이가 12일 때 넓이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잘 생각해야 돼. 둘레의 길이는 RL이야. 됐니? 그리고 중심각이 뭐라고 했어? 우리가 2라고 얘기를 했어. 2야. 뭐 파이가 앞으로 상관없는 거야. 아까 우리 1라디아는 뭐라고 했어요? 파이분의 180도가 같다라고 했잖아. 그게 때문에 1라디아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2라디아도 당연히 있겠지, 그치? 얘가 있는 상태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알려준 정보는 2r 더하기 l이 누가 된다? 11에 됐나요? 근데 l이 누구랑 같아? l은 세타이라고 했잖아. 얘 곱하기 얘라고. 얘 두 곱하기가 몇이야? 2r이 돼버리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4r이 10이니까 아래 값은 누가 될 거야 이제? 4r이 10이니까 아래 값은 몇 나와? 3. 그럼 L은 누가 돼? L은 바로 3 넣으니까 2, 3은 6.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A라고 했잖아. 그래서 3 넣고 6 넣은 다음에 계산하니까 몇이야? 9가 나온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애들이 좀 싫어해.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할게. 복잡한 것 같은데 별거 없습니다. 그림같이 중심이 5이고 중심각이 6분의 파이인 부채꼴 OAB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수선을 내렸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가 해야 될까? 20분의 파이라면 30도를 얘기해. 삼각형의 비가 어떻게 돼?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얘기하잖아. 됐나요? 그러면 모르니까 여기를 내가 2 아래라고 할게. 됐어요? 그럼 얘는 누가 될 거야? 높이는 상관없고 얘 밑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지. 밑변의 길이는 몇이 될 거야? 여기는 OC의 길이는 얼마큼 될까? 1대 2대 루트 3이라 일부러 선생님 이해하려고 잡은 거거든. 아니 이 x를 잡을까? 그럼 너희가 파는 대로 하면 돼.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루트 3x가 될 거야. 됐니? 그 상태에서 둘러싸인 부분 누구의 넓이가? 삼각형 얘의 넓이가 BOC의 넓이가 바로 18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는 누가 될 거냐면 루트 여기는 x가 되겠지. 1대 2대 루트 3에서 그래서 여기 때문에 삼각형 BOC의 넓이가 18루트 3이다. 그러면 2분의 1의 윗변 루트 3x 곱하기 높이 x가 18 루트 3이다. 그럼 루트 사라지고 넘어가니까 x의 제곱이 36이 돼. 그럼 x는 몇이 될 거야? 바로 6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물어본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아까 배웠듯이 어떻게 하는 거야? 2분의 1 세타 3분의 누구까지? 6분의 파이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 r제곱이지. 그러면 누구에서?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 빼면 되겠지. 큰 부채꼴은 얼마큼 될 거야? 4x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얘는 누가 될 거야? 바로 3x의 제곱을 빼면 되겠다. 이게 큰 부채꼴, 얘네가 작은 부채꼴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럼 계산하면 뭐예요? x의 제곱이 되지? x제곱이니까 36 그대로 쓰니까 어떻게 돼? 11분의 파이 곱하기 36이 돼서 뭐가 될 거야? 3파이가 된다. 따라서 k값은 뭐가 될 거예요? 3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갔어?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지? 여기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요번에는 윗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오선의 길이가 8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를 한번 구해보긴 할게. 그러면 얘를 내가 그려보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런 원뿔이 있대요. 여기를 모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모선이 몇이라고? 8. 윗면의 반지름 몇? 3. 됐니? 그럼 얘를 어떻게 돼? 가위로 잘라버리면 되게 콧감으로 자르니까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전개력은 이렇게 나온 거야. 삼이고 여기가 8이라고 했어. 됐나요? 그러면 얘 중심의 각을 알아 몰라? 몰라. 세타.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 얘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나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세타 r이니까 8세타와 누구? 얘는 2파이 r이니까 6파이가 같더라.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세타는 누가 될 거야? 바로 4분의 3파이가 될 거야. 됐니? 그래서 얘가 누가 될 거냐? 4분의 3파이가 됐대.
여기까지 된 거지, 그치? 이제 우리 누구누구를 구하면 되겠어? 4분의 3 파이는 굳이 안 구해도 돼. 안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구해본 거야. 왜? 우리 아까 배웠잖아. 얘 호의 길이를 6파이란 거 알아냈으니 2분의 1 호의 길이와 얘 곱하면 된다고 했지. 그리고 얘는 밑면의 넓이가 누군가 생각하면 누르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얘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에 세타 r 제곱을 해도 되고, 그거보다 얘네들 곱하기 훨씬 편하겠지. 68에 48 파이에다가 그래서 24파이가 될 것이고, 됐나요? 윗면의 넓이 파이 r 제곱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가 될 거 아니에요. 됐나요?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니까 누가 될 거야? 바로 34파이가 원뿔의 건넓이가 된다. 어때? 2분의 1 하면서 2분의 1 해놓고 세타 r제곱 64에서 계산해도 되는데 2분의 1 세타 4분의 3 파이 r제곱 64에서 약분하니까 16 약분하니까 8 해서 똑같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2분의 1에다가 호의 길이와 반지름을 곱하면 누가 된다?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됐나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A, O, B의 각을 구하라고 얘기했어. 원뿔의 넓이가 원뿔에서 연 넓이가 윗 넓이의 루트 2배가 된대요. 얘를 몰라. 모르면 내는 뭐라 쓸 거야, 여기다? I라고 할 거야. 그러면 L은 누구와 같다 그랬어? 아까처럼 펼쳐놓으니까 이렇게 펼쳐질 텐데, 아이고 원같이 나는 거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지금 내가 아래와 잡았어. 됐니? 그리고 여기 길을 모르니까 라자이라고 할게. 노선의 길이를 라자이라고 할게. 우리가 아는 특수각에서 나오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겠지, 그치? 그러면 호의 길이는 몇이 될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몇이야? 2분의 1. 누구? 얘는 세타, 얘는 2파이 r이잖아. 됐나요?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 곱하니까 뭐가 돼? 2파이 r 스몰 r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의 넓이 몇이 되는 거야? 파이 r 제곱. 여기까지 됐니?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밑넓이의 옆넓이가 밑넓이의, 우리 조사 못 읽어서 뻥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밑넓이 루트 2배라면 우리들은 같대. 여기다 몇 배라면 루트 2배를 해서 밑넓이에다 파이 제곱에다 하면 같대. 됐나요?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자. 얘 약분할 거 어떻게 돼? 약분 얘는 없어지니까 이렇게 라지 r은 루트 2r과 같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됐다고? 루트 2r이 돼버린 거지. 됐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로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몇 도짜리야? 그렇지, 45. 4분의 8가 된다.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떻게 돼? 어차피
사인 값이 루트가 나오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특수각에서 4분의 8밖에 없잖아. 45도 이상. 찍어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찍어도 되는 거고,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 넓이의 B는 밑면과 호의 넓이의 B는 바로 누구랑 같다? 요 반지름과 얘 반지름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얘기해줘도 내가 공식이야 라고 해도 어떻게 될까? 시험 때까지 기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야. 됐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되기로 하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최대 최소 한번 보기로 할게요. 둘레의 길이가 나오는 것들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둘레의 길이가 28이래. 그럼 둘레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주꼴이 있으면 L이야. 그러면 둘레는 어떻게 될 거냐? 2R에 따라 더하기 L이 뭐가 됐다? 28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넓이는 아까 누구랑 같다고 했어? 넓이는 2분의 1에 R과 같다고 했지? 이거 같다고 했죠? 그럼 L은 누구랑 같아? L은 18 마이너스 2R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니까 2차식이 되네? 정량은 R 곱하기 14 마이너스 뭐가 될 거야? R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 2차 함수잖아. 그죠?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있으면 0일 때 빵 나올 거고 14일 때 빵 나오지. 그럼 항상 2차 함수는 대칭이 되지. 여기가 중반일 때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걸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 꼭 정보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 여기에서 여기 중간은 몇이야? 7. R이 7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최대 부피는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1대 여기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최대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7 집어넣으니까 7 곱하기 7이야 49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별거 아니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얘기라 여기는 똑같은 문제라 역순으로 가는 거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기로 할게요. 뒤에 답안지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삼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야.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해보기로 할게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쭉 한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레인지를 넓혀가 보기로 할게. 맥주를 만들어놔야죠. 여러분들이 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삼각형이 있으면 A, B, C가 있으면 여기 세타라고 할게. 중심가 세타라면 사인 세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가 될 거야? 얘가 되면 바로 C분의 B, 빗변분의 높이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누가 나올까? C분의 A가 된다. 빗변분의 밑변이 된다고 했지? 탄젠트는 아까 T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T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A분의 B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다. 됐니? 근데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반지름이 R이
중심이 이렇게 나온 놈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가 바로 세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R이니까 또 손 내리면 지금 여기 x, y라는 좌표가 있을 텐데 여기 길이가 몇이 될 거야? x. 여기가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사인 세타는 이렇게 쓰자. 사인 세타는 바로 누구분의 r분의 y의 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y 좌표야. 이제 각을 넘어서서 얘기를 할 거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누가 될 거냐? r분의 x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됐니? 탄젠 세타가 어떻게 될까? r분의 누가 나와? x분의 y의 좌표가 될 거야. 너 삼각형에 따라서.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내가 이쪽에 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쪽이 세타가 될 거 아니야? 이거 원래 그래프 뒤에 외우라고 되어 있거든? 어차피 우리는 그 시험범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어. 여기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김에 한 번 더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자, 요 좌표가 누가 돼? 당연히 마이너스 x, y가 될 거 아닙니까? 파이만큼 갖다 세타만큼 거꾸로 올라간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누구냐? 누구분의 r분의 누가 되는 거야? y 좌표는 그냥 y가 된가 y가 됐어. 됐어요?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가 될 거야? r분의 x 좌표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잖아. 됐니?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가 될 거야? 바로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이렇게 쓰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얘가 누구라고만 같아? 얘는 바로 사인 세타와 같아. 얘는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 코사인 세타와 같은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야. 그 다음 얘는 누가 될 거야? 탄젠 세타가 될 건데 여기도 또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x보다 y는 탄젠 세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누구냐? 이때는 상관없이 다 양수니까 5이 됐다면 여기 있는 건 누구만 플러스가 돼? 지금? 사인만. 그래서 여기가 5이 됐다면 여기는 누구만? 사인만 플러스가 된다. 올사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파이, 2파이, 3파이에다가 더하기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은 사인 세타,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라고 쓸 거고 거기에 부호 결정만 올사 탐포에서 결정하는 거야. 여기는 사인 부분이니까 사인만 플러스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원점 대칭이 돼서 여기에 선이 와 있으면 여기가 세타가 됐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건데 이때 원래대로 r분의 마이너스 y, r분의 마이너스 x 얘는 누구?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니까 x분의 y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r분의 마이너스 y, r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다. x분의 y가 쓰면 여기에는 누가 되냐? 사인은 사인 쓸 거고 코사인은 코사인 쓸 거고 탄젠트는 탄젠트 쓸 건데 이때 올사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어서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거라.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네들이 만약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사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면 이 세타가 각이 120도도 상관없어. 그건 나중에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고 내가 세타 우선 공식상으로 우리가 공식으로 그냥 갖다 쓸 거기 때문에 파이에서 세타만큼 뺄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올사 사인은 플러스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 쓸 건데 부호는 사인이 아니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그냥 공식이 헷갈리지 않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야. 위치만 생각하면. 원래 외워라고 얘기를 해야 될 말인데 요것만 이해해도 공식을 쓰는 게 되게 쉬워. 예전에 혜연이 시험 봤었잖아 이거. 다 맞았잖아. 오사통금을 외우고 있으면 되잖아. 그 위치 관계만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기억이 새로 다시 나? 그 다음에 얘도 또 어떻게 될까? 여기는 뭐 음각공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세타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건데 이때 사인 세타는 누가 될까요?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 쓸 거야 그냥. 코사인 세타 쓸 거야. 이제는 귀찮아. 알분 x 쓴 것도 탄젠트 세타 쓸 거고 이때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값이 되는 거야. 왜? 여기가 누구분의 x, 마이너스 y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만 r분의 x가 나와서 r분의 x가 나와서 얘만 플러스가 되고 얘네들 누가 될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올사탕코 얼싸안코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뭐라고? 얼싸안코 얼싸안코 시계 반대 방향 돌아야 돼. 갑자기 시계 방향을 얼싸안코 써놓으면 안 돼.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다. 오케이? 제 선생님은 얘를 원래 점을 찍어야 되는데 R분의 S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삼각형 그리라고 해. 어떤 X 다 플러스 절대값 붙여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라고. 얘가 3이고 얘가 4고 5다. 3대 4대 5. 됐죠? 됐나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누가 될 거냐? 바로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누구냐?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누가 될 것이냐? 바로 3분의 4 이렇게까지 쓸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여기서 얘는 누구야?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니까 여기를 얘기하고 있지. 누구만 플러스? 사인은 플러스. 그럼 사인은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 붙이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울산골 잠깐 머릿속에 놓고 있으라고 하려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누가 돼? 5분의 4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을 빼니까 5분의 7 나오지? 5 빼니까 몇이야? 7. 탄젠트 12배. 12배니까 4, 4, 1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7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20년 고3 변형 문제인데 3번 4점 위에 3점 가지고 문제야. 아까 3점 3점 합쳐서 48점 나온다 그랬지? 그 중에 한 문제가 된 거야. 3점짜리. 똑같아. 어려운 3점을 맞히나 쉬운 3점을 맞히나 득점하는 건 똑같아. 학교 시험일 때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내가 풀 수 있는 걸 빨리빨리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민하는 게 더 나아. 이번 시험은 특히 그렇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만 하는데 이것저것 잡다가 뒤에 시간 없어서 손도 못 댔지. 쉬운 것도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보고 하다가 좀 안 되겠으면 빨리빨리 넘어가도 돼. 그때 선생님 넘어갔더니 다 넘어가서 풀 게 없던데요. 볼 때 풀어보고 읽어봤는데 그때는 이해 안 가는데 한번 돌아오면 또 문제가 또 이해되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 이렇게 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 거야. 3과 4야. 그럼 얘는 누가 될까? 5가 되겠지. 사인은 그냥 5분의 몇이라고 쓸 거야? 바로 4라고 쓸 거고. 얘는 누구라고 쓸 거야? 5분의 3이라고 쓸 거야. 됐니?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야? 올사 90도부터 180도 사이라고 했지, 그치? 2, 4분이니까 사인은 플러스. 그럼 여기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됐니? 그래서 5분의 1이다. 당신에게 점수를 어떻게 된다? 헌납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정답률이 되게 높을 것 같잖아.
생각보다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 29%는 뭐냐? 이 중에 찍어서 맞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오픈 애들이 30% 찍어서 맞은 애까지 포함하고 찍어서 맞은 애는 빼버린다. 30%는 그냥 와서 쭉 찍고 나가는 애들 되게 많거든. 특히 어느 쪽에 예체능도 수학은 다 보는 거야. 수학을 안 보면 안 돼. 예체능 수학을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원소가 접수 안 되는데 어떻게 있어? 원소 자체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 중 우리는 세 개로 고를 거야. 국어하고 탐구는 필수, 영어하고 수학 중에 택하는 사람이 의견학교를 다 못 집어넣는 거야. 그럼 내일 시험 봐야 된다는 전제였거든. 작년에 어떤 체육하는 오빠가 정말 그랬어. 수학을 아예 시험을 안 봤어. 그때 쓸 수 있는 대학이 확 없어졌어. 시험을 잘 봤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지방을 가니까 지방도 못 쓰는 거야. 무슨 일이 무너진 거야? 이거 중 그걸 전문대밖에 못 쓰는 게. 그러니까 수학은 그래서 베이스를 따라주는 애들이 내년엔 더 많겠지. 내년 진짜 많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야. 구호일총 올사탕코 얘기했어. 그럼 4분면 찾아보자. 누구야? 사인이 항상 다 양수던가 아까 보니까 어떻게 돼? 양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사인이 양수면 코사인과 탄젠트가 음수다, 맞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 양수니까 음수 맞죠?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고 음수는 양수. 두 개가 양수가 되고 하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 이런 경우는 존재 안 해? 안 해. 그럼 사인만 양수니까 몇 사분이야? 그렇지. 올싸. 그래서 2, 4 분면이 된다. 참 쉽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몇 사분면이야?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그렇지. 3, 4분면이니까 누구? 3, 4분면이니까 누구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인은 그대로 나오고 얘는 뭐 코사인 그렇게 나올 거고 탄젠트 그렇게 나올 거고 사인은 무슨 거로 나올 거야? 반대거로 나오지? 음수니까. 음수니까 반대거로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반대거로 나니까 플러스 코사인 세타. 탄젠트는 양수가 그냥 나오겠지? 탄젠트 세타. 그래서 사가지고 사인 2개, 코사인 2개. 그래서 사인 2개, 코사인 2개. 답은 3번이다. 참 쉽다. 이런 것만 나오면 좋다. 이 학교는 이거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누구? 둘 다 공통적인 게 플러스가 된다고 했지, 그치? 둘 다 공통적인 건 누가 있어? 코사인이 다 들어가 있네. 그럼 코사인이 플러스고 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고 사인이 마이너스. 이래서 얘네가 몇 사분면이 있다는 거지. 누구만 플러스? 코사인만. 4사분면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코사인만 플러스. 그냥 코사인만 플러스가 더 중요한 거지, 그치? 그러면 누구에서?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지. 그럼 반대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전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은 절대값이잖아. 항상 a의 제곱의 루트는 뭐로 나오는 거야? 절대값 a로 나오는 거야, 그죠? 절대값 a 똑같아. 절대값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음수니까 무슨 뭐로 나올 거야? 사인 음수라고 했잖아. 반대쪽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일 건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뭐가 될 거야? 헷갈리면 이렇게 쓸게. 반대쪽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플러스가 될 거야. 그치? 지금 헷갈리면 이렇게 쓸게. 그러면 코사인은 양수지? 양수에서 음수를 빼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대로. 양수는 그대로. 여기까지 됐나요? 야, 코사인 세타 꺼져. 사인 세타도 꺼져. 그럼 남은 건 누구? 마이너스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오케이? 봐봐, 아까 삼각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A, B, C가 있으면 사인 세타는 C분의 A,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C분의 B, C분의 A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게 되면 C 제곱분의 B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돼. 여기까지 됐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누가 되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누가 돼? C 제곱. 그래서 얘가 C 제곱이나 항상 1이 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숫자로 갈 수밖에 없어. 계속 이걸 활용할 거니까. 그러면 이걸 나중에 어떤 거 연결하냐면 우리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있잖아. 그거 가지고 그냥 문제를 낼 거야. 그거하고 엮어서 이제 내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리고 코사인분의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은 얘분의 얘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분수 이렇게 쓰면 C가 약분되지. A분의 B가 뭐야? A분의 B가 탄젠트잖아.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놓고 가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기 딱 세 문제하고 잠깐 쉬었다 또 갈게. (3 더하기 3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3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 더하기 얘분의 얘가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근데 공통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 3, 3, 3을 빼내니까 어떻게 돼? 3하고 1 뺄게. 6 곱하기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뭐라고 할 거냐면 탄젠트 세타분의 으이씨 이렇게 된 거지. 아까 탄젠트 세타 누구분의 누구랑 같다고 그랬어?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야. 얘를 뭐라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됐나요? 일단 통분하기 편하게. 얘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거 역수니까 어떻게 돼? 뒤집어졌으니까. 얘네가 누구분의 누구로 바뀌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를 통분해서 정리하니까 어떻게 될까? 6에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우와, 합쳐공식 사용할 수 있겠다. 합쳐공식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 바로 요동원리체와 요동원리체를 합하면 부호만 뒤에 바뀌잖아. 그치?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될 거야? 6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얘 제곱 쓰겠지?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완전 조금씩 쓴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거에 빼기 뒤에 거 되고.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1. 그럼 얘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져 버리네. 해야 되겠니? 그러면 이제 얘와 얘를 약분할 수 있겠네.
약분하니까 누구만 나와? 2, 6, 12. 그렇지. 간단히 하는데 답이 그냥 나와버려. 근데 여기서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건 뭐야? 아, 계획대로는 확실히 된 거야. 예를 코사인분의 사인. 여기도 코사인분의 사인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답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정답률이 어떻게 돼? 61%밖에 안 되는 거지. 얘도 뭐로 바꾼 다음에?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그거 통분시켜 놓고 나서 제곱한 다음에 정리하면 될 거야. 한번 해볼까? 얘는 귀찮으면 CS 이렇게 막 쓰는 애들 많던데 그렇게 해도 돼.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얘를 통분시키는 거 어떻게 돼? 이쪽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한 번에 썼는데 상관없나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제곱하면 사인 제곱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얘 제곱만 정리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나중 가면 너네들이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되는데 아직까지는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쓰길 바라고 지금 선생님 이렇게 쓸게.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다. 그러면 얘는 사라질 거고 얘와 얘는 더하면 몇이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항상 1이다. 그래서 답은 몇이야? 깔끔하게 1로 나와. 뒤에 답이 있어? 맨 뒤에 답이 있으니까 답은 굳이 안 쓰고 일단 좀 이따 풀어보라고 할 거야. 보기 좀 옳은 거. 기억은 합작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이게 딱 우리 학교 애들이 딱 좋아하는 문제인 것 같아. 여러 개 주고 골라라. 기억. 사인 제곱 얘는 사인 제곱의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제곱이지. 합작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이 뒤에 마이너스 붙어 있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1이 되겠지. 근데 여기가 코사인으로 나타내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쓸 거냐면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여기다 쓸 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고 했는데 얘를 응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뒤에 방정식 푸는식에서 되게 많이 쓸 건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얘만 이항하면 되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사인은 코사인화 시킬 때 이렇게 사용하고요. 코사인은 사인화 시킬 때.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는 뭐랑 같다고 하냐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쓸 수가 있다고. 얘가 이항해서.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얘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바로 얘는 1이 된 거고 코사인 제곱 세타에 얘는 바로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러면 얘네 더하니까 뭐가 돼?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빼기 1이 되네.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얘네 어떻게 됐어? 틀렸네. 누구 나와야 돼? 이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로 나왔지.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 얘는 누구 하면 될까? 얘는 통분할 거야 그냥. 통분하니까 누가 될 거예요? 분모는 1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뭘 나타내라고 하는 것 같아? 사인 제곱을 나중에 활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올라가서 곱해주니까 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누가 될 거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이제 곱한 거고 이렇게 대각선 곱한 거지, 그죠? 그럼 얘네가 사라졌어. 그러면 얘들은 분모는 누가 남는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으로 사인 제곱과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사인이 몇 개 있어? 2개. 그래서 하나 사라지니까 사인 세타분은 몇이다? 2다. 그래서 얘는 맞게. 이제 디귿은 어떻게 됐나? 어이구 정신없어.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했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이따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인수분해가 어떻게 가능해? 인수분해가 바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그러고 나서 1 플러스, 야 이게 어렵게 나와야 돼. 이게 1이 누구랑 같다고 생각할까? 얘와 같다고 했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고 2 사인 코사인이가 누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누구랑 같아? 완전 제곱식. 그래서 얘가 누가 된다? 바로 우리 친구들 짱이야. 한 번에 딱딱 알아들어줘서. 자,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그 다음에 빼기. 위 아래가 똑같이 코사인 세타를 곱할게.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코사인에 사인이니까 사인만 남겠지?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세타 없어지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야. 뭐가 됐나요? 그럼 얘 통분하면 누구야? 통분하면 누가 올라오겠어? 얘는 있으니 얘를 곱해야 되겠지. 근데 부호는 어떻게 되나? 통분하니까 귀찮아서 안 썼어. 그냥 안 되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놔뒀어. 놔두고 나서 여기에 남는 건 누가 나오는 거야? 바로 사인 세타.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아유, 통분하지 말자. 약분될 때 왜 통분을 해? 약분될 때 있었네. 그러면 요거만 뭐로 바꾸면 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꾸고 얘가 더하기로 바뀌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얘가 몇 개 있는 거지? 더하기로 바뀌니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뭐가 나올 거냐? 바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2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근데 여기 이 두 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나는 틀린 거야.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잠깐 쉬었다가 움직이고. 오늘 그래프는 안 나가. 그래프 나가면 너네가 나 죽일 수도 있어. 역시 55분까지 쉴 겁니다.